당정 갈등 2라운드 논란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갈등이 수습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불씨가 남아서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차 때도 지금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져줄 수밖에 없었고 이번도 봉합을 하되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걸 좀 들어주는 방식으로 봉합할 수밖에 없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이거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걸 낮추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쪽에서 계속 이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를 선거 때부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의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선거를 이기든 지든 대통령이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정책이 자꾸만 당에 의해서 거부되고 이렇게 되거든. 기밀도 자꾸만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지만 언제든지 이거는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약간 잠복해 있는 긴장 상태로 간다. 다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여기서 파국은 안 된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선거 이기고 보자라는 공감대는 강한 것 같다. 근데 그 예측이 지금 틀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좀 예측을 하자면은 마음이 어떻든지 남은 20일간은 안 된다. 그렇죠. 뭐 20일 뒤에 싸우자. 뭐 국청을 하건 레임덕을 하건 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로 가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거죠, 그게. 자, 지지율 비상에 윤한 2차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한동훈 한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지적은 한동훈 흔들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못 될 때는 못 되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강성 보수층이 그전에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인기 좋으니까 이대로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조금 뭐 불만 있는 것도 참아주고 잘 안 되면은 안 참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게 흔들기로 비치는데 뭐 의도적 흔들기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자,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 사람들만 보이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중도에 가까운 분들은 말을 안 하고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표장에 가서 그렇죠. 행동으로 거죠.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착시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니까 근데 그분 술도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혼술도 아니고 노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커피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하는 생활을 검사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슈퍼 아이예요. 근데 이게 참 정치는 잘 안 맞거든요. 옛날 삼김 정치를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분들은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그런 분들이 정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하고도 언제든지 손잡고 연합군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검사 출신들 중에 저 사람들은 중대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정치에는 잘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삼김 씨가 저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그 권력의 비루투 같은 게 강한 건 줄 알았어요. 포르투나를 극복하는 비루투가 강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재밌었던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그리고 에디슨이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그건 아마 1% 영감을 강조하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저 99% 노력, 전 그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분은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재밌으니까 한 거지, 밤새. 자, 그래서 이 삼김이라는 분들은 내가 선거 떨어져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당을 만들고 또 기자들 불러들이고 동지들하고 산에도 가고 막 이러는 걸 너무 재밌어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셀카 찍고 지지자들이랑 다니고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다 좋은데 좀 이렇게 피도 묻히고 흙도 묻히고 본인이 좀 해야 되거든요. 욕도 먹고 이건 내가 책임진다 이거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저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맞고 그건 딴 분이 하는 게 낫고 그냥 선대위원장에서 선거운동에 지원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최근에 예로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아주 가까운 분이 그분이 이런 조언을 했대요. 선대위 구성이 좀 문제가 좀 있으니 이거 좀 개선을 좀 해야겠다. 뭐였냐면 지금 상황실장이 이만희 의원이에요. 그 경북 영천이고 또 상황실을 또 같이 하시는 분이 그 정기용 의원이라고 이분이 고령 성균가 그럴 거고 또 홍석준 의원이 대구고 주진우 비서관이 부산이잖아요. 근데 상황실에 영남 일색이에요. 상황이 정말 그렇게 짜졌어요? 와, 전 정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상황실을 이렇게 굴리는 건 이렇게 너무나 짜는 건 황당하잖아요. 놀라운 일이네. 수도권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수도권 없이 영남 일색으로 짜놓은 거예요. 영남 민심만 보고 상황실이 뭐 하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알았다, 알겠다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이라도 보시면 저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 한 건 아니지만은 뭐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항변이 아니라 이건 변명인데 함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이 거예요? 없다. 이만희 사무총장 앉힐 때 했던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거. 거죠. 또 여기들은 뭐 그만 좀 할 사람들은 자기 선거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일견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에도 사실 그런 분들을 한 명씩 써요. 예를 들어서 이철이, 민병두 이런 분들이 아예 비례대표를 그런 이제 정치 기획을 할 분들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비례대표니까 선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비례대표 명단 보면 그런 부분도 없죠.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중도 확장성이잖아요. 중도 확장성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메타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권의 고질적인 문제가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기들 세계만에 gat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그런 감각을 유일하게 갖췄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그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아니고 그래서 공중전에는 약간 능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전이거든요. 지상전 보병전이고 사람들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